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이제 위치별 시리즈 십성 편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관은 이름이 두 개죠. 편관,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한다. 그럼 편관은 뭐고 칠살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조절이 되지 않은 거는 칠살이고 조절이 된 거는 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용어적으로 얘기할 때 편관이다, 칠살이다, 뭐 두 가지 다 써도 무방해요. 사주에 칠살 있다, 편관이 있다. 이거를 뭐 꼭 굳이 조절된 걸로만 편관을 얘기하고 칠살이 또는 어떻고 뭐 이게 아니라 용어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요. 칠살을 편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편관을 칠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구분을 지을 때는 편관은 칠살이 조절이 된 거, 그리고 칠살은 그냥 나를 공격하는 그 위험적인 요소 그 자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깡패 집단, 그러면 이제 범죄 조직 깡패 집단 이런 건 이제 칠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스려지면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도 폭력 집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보면 되겠죠. 응용을. 뭐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탄다. 그러면 위험한 놀이기구인데 재밌죠. 그건 이제 편관입니다. 근데 익스트림 스포츠 있죠. 익스트림 스포츠. 뭐 윙슈트라든지 스카이다이빙 있잖아요. 뭐 베이스 점프 그런 것들. 당연히 스릴 만점이지만 죽습니다. 잘못하면 부상 위험이 없어요. 그냥 골로 가요.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칠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자를 키운다 집에서. 사자 자체는 칠살이죠. 그런데 사자를 어렸을 때 완전 새끼 때부터 데려와서 내가 부모처럼 키웠다. 그래서 이제 사자하고 같이 자고 막 생활하는 뭐 그런 맹수들 키우는 뭐 영상 있죠. 뭐 사자도 있고 뭐 푸마도 있고 치타, 표범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교화시켜가지고 키우고 있다. 그러면은 편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편관이라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곰을 키웠는데 그 곰한테 잡아먹힌 일화가 있어요. 자기 주인을 잡아먹었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물원 같은 데에서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그 사육사 있었죠. 그러니까 동물원 안에 있는 게 어느 정도의 편관적인 속성이긴 한데 그래도 야생 동물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가둬져 있다 뿐이지 칠살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야생에서 완전히 뭐 산에서 마주치는 뭐 곰이나 뭐 호랑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역 안에 이제 가둬진 그런 모습이니까 좀 안전하게 사람들이 뭐 관람도 하고 쇼 같은 것도 보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쨌든 조절된 야생성에 대한 게 조절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개를 키우는 것도 뭐 동물 키우는 것도 다 그런 야생성에 대한 부분을 인간의 소유로 인해서 맹수성을 좀 줄이는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관하고 칠살을 그냥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편관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와서 어떠한 좀 작용력으로 되면은 그럼 이제 편관이고, 일단은 편관의 그 자체의 어떤 어려움과 무서움, 위험 이러면 이제 그 칠살에 좀 가깝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편관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극하는 거죠. 자극이 따라옵니다. 자극. 그 자극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가 심심하다고 하는 사람 특징 있죠. 뭐 할 게 없고 심심하고 기웃기웃거리고 막 이러는 것들 다 자극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가 이제 자극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범죄 같은 것도 저질렀다. 그러면 범죄 동기, 왜 그 사람을 위해를 가하게 됐는가? 뭐 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 간의 어떤 치정사에 관련된 건지 원한과 연결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기, 자극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 같은 걸로 복수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뭐 공격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이게 사정없이 극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들 이게 다 편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나를 극하는 건데 이 관의 에너지들이 펼쳐져 가지고 딱딱 체계화된 게 정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정관과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관이 펼쳐지면은 정관이고, 에너지들이 딱 몰려가지고 나한테 다가온다, 이러면 이제 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의 에너지가 압축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게 나한테 좋은 걸 수도 있고 위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라고 했을 때는 권력이라는 게 들어오죠. 권력. 그걸 가지고 명예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편관에 대한 명예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해당 영역에 대해서 이제 국한이 좀 되죠. 전체적이라는 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다. 그럼 병을 고치는 해당 분야, 뭐 내과면 내과, 비뇨기과면 비뇨기과, 뭐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그 안에서 어떤 권위가 있다. 굉장히 유능한 어떤 뭐 수술을 잘하든 뭐 의사다. 그러면 거기에 안에서는 내가 권위가 있겠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에너지들이 이렇게 몰려서 권력 내지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이 뭐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고위직에 올라가든 이게 편관이 있는 사람이 올라갔을 때하고 없는 사람이 올라갔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모든 사주들이 다 편관이 있고 다 편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있는 사람은 편관이 있으니까 그 편관의 어려움들을 겪어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계통을 밟는 체계를 좀 겪었다든지 어떠한 자극으로 인해서 그 단계를 밟았다 이거죠. 그런데 편관이 없이 그냥 해당 자리에 올라갔다 이러면 자극 없이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극 없이. 그것이 사주 내에 있으면은 분명한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요. 대운에서라도 한 차례 왔다.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천간 지지 어느 것이든 편관이 왔다. 그러면 그 편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차례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 자극 속에서 실력을 갈고 닦든 뭐 힘겨운 노동을 하든 깨달음을 얻든 뭐 정신적으로 뭐 고통을 감수하든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겪은 사람만이 발전한다. 탈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피. 그 탈피하는 뭐 거미라든지 갑각류들 뭐 탈피하죠. 탈피에 실패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탈피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더 이상의 생이 없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탈피의 고통 얼마나 굉장히 힘들겠습니까? 뭐 죽음을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관은 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죽음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거나 그 위험한 것들 있죠. 독극물을 다룬다든지 폭발 위험이 있다든지 뭐 엄청 추운 환경에서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가끔 갇혀가지고 막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굉장히 뾰족한 도구로 뭔가를 만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다 편관의 위험에 노출돼 있죠. 불 쓰죠, 칼 쓰죠. 그리고 절단기 같은 거, 뭐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그 고기 뼈 절단하는 그런 것도 아주 위험하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실제로 내 몸에 상처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말 자칫하면 죽음으로 생명의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편관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정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구속력 있죠. 구속력, 생사여탈권, 그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뭐 판사 같은 경우가 되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전쟁이 났어. 적군 한 명이 무기가 없는데 내가 생포를 했어. 그럼 뭐 죽일 수도 있지만 살려줄 수도 있고 도망가라고 봐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 즉시 나한테 생사여탈권이 있는 거죠.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고 뭐 뉴스에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하는데, 이 현대전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막 살려달라고 빌고 뭐 담배 한 대 피라고 던져주고 막 그런 영상들 나오던데, 요즘 시대에도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편관이죠. 실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편관에 대한 것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 그리고 정관하고의 차이는, 정관은 기운들이 펼쳐져 있어요. 관의 기운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개통적이에요. 딱딱 체계가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일에 대한 것을 한 사람이 맡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맡게 돼서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평관의 경우에는 거의 뭐 하드캐리 하는 거죠.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평관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야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도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그 위험 요소를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3D 업종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들에 적합한데, 뭐 대체로 요즘 말로 더럽다는 얘기는 좀 치사한 일들, 좀 정신적으로 좀 괴로운 일들 뭐 이런 것도 되죠. 뭐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말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평관에 대한 자극은 좀 몰려서 온다 했을 때 정관은 좀 펼쳐져서 온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도 막 내가 뭔가 물어보려고 했을 때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다, 또는 다른 부서로 연결해드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죠. 뭐 공무원이든 뭐 서비스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를 해도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전화해야 된다 하면서 정확한 그 부서별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그런 게 정관입니다. 물론 평관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더 그런 게 체계화되어 있는 게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고를 정확하게 하고 들어와요. 자극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류를 먼저 날린다 이거죠. 몇 시 몇 분에 방문하겠다, 뭐 검열 나가겠다, 준비해라, 이런 것들은 정관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날리죠. 그러니까 지휘계통에 철저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정관은 관의 기운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언제 끝나겠다, 이런 것도 뭐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 거는 아니어도 일단은 그 공사 스케줄이라는 게 딱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키려고 일단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일정이 있는 거고, 평관은 이제 불시에 검문을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음주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광역수사대 같이 이제 불시에 막 뭐 현장 단속을 뭐 나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신고로 갑자기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폭행 신고했다고 뭐 5분 안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뭐 그렇게 예고하지 않죠. 그냥 바로 출동해가지고 경찰이 신원 조회하고 막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고 없는 것들이 이제 평관이다. 그래서 정관하고 평관의 차이는, 평관은 이제 학교 짱이고 정관은 전교 1등이고, 단순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정관으로 열심히 선생님이나 뭐 어른들 부모님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잘해서 뭐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럼 뭐 전교 1등 할 수 있잖아요. 정관은 그렇게 전교 1등을 해서 인정을 받고 뭐 계통을 밟아서 하는 그런 거라 하면, 평관은 이제 뒷골목에서 학교 짱을 하는 거죠. 주변에 똘마니들을 거느리면서 소위 뭐 맞짱을 잘 까가지고 뭐 싸움장으로 유명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평관의 그런 차이다. 그 정관들은 그러면 학교 진학을 하겠죠. 평관들은 뭐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든지 실전적으로 돈을 벌러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뭐 실제로 사업을 정관이 할 수도 있고 평관이 뭐 직장생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생살의 위험 이렇게 써놨는데, 이 재생살이 뭐냐, 이 평관이 있는데 이 평관을 재성이 생을 해줄 때, 우리가 이제 생극제화 아시잖아요. 재성은 정관이든 평관이든 생을 해줄 수 있어요. 정제 편제 다 재생관 재생살. 그러면은 이 평관 7살이 있는데 이 재성이 살을 생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관이 커지겠죠. 그 평관이 커지니까 그 커진 평관을 내가 다룰 수 있으면은 득이 되겠지만, 대부분 다룰 수 있는 경우 또는 그게 득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위험으로 오게 됩니다. 위험으로.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를 계속 먹어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대부분 맛있는 게 많죠. 막 달고 자극적이고 뭐 맵고 짜고 막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를 막 먹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거 재생살이죠. 그리고 우리가 카지노 무슨 어디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를 땡겨요. 뭐 도박을 합니다. 재밌죠. 계속 하다가 이제 돈을 꼬라박아요. 그것도 재생살이다. 돈을 가지고 위험을 부르는 모든 행위들이 다 재생살이 되는 겁니다.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다 돈을 가지고 뭐 사기당하는 경우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재생살에 대한 부분들은 살이 있고 재가 있는데 일간이 약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니까 그런 사주들은 재생살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비경겁제라도 뭐가 좀 있어줘야 몸빵을 좀 쳐줄 수 있을 텐데 일간이 신약하다, 뭐 비경겁제가 한 점 없다, 그러면 재생살이 되게 위험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런 거를 한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격이나 평관격이나 둘 다 재생살이 될 수가 있죠. 재격에는 재생살이고, 그리고 평관격, 평관 칠살격에는 이제 칠살봉제, 칠살봉제 또는 뭐 칠살용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재생살이 되면 그 살이 나를 다시 공격을 하게 돼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살은 이 사주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돈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그 돈을 잃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돈과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생살인 거죠. 돈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쪽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뛰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재생살이 된다. 그래서 재생살은 건강 문제라든지 돈 문제 이런 거에서 항상 갈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고요. 조금이나마 재생살을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경겁제를 좀 많이 대동을 하면 됩니다. 그나마라도 비경겁제를. 그래서 재성을 좀 눌러주면 살로부터 가는 에너지가 일정 부분 줄어들거나 차단이 되겠죠. 물론 더 자극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신강한 사주, 그리고 또 제자 약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인이 있고 일간이 굉장히 신강해요. 그런 사주에서 이 살이라는 게 용신으로 배정이 됐을 때 그 살을 키워서 써야 돼요. 그럴 때 제자 약살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재생살이죠. 그럴 때는 약한 살을 재성으로부터 생조를 해줘가지고 쓰는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생살은 어쨌든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관을 극복하는 방법, 뭐 편관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되냐. 자, 편관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위험으로 다가오죠. 그 위험을 애초에 뿌리를 그냥 싹 뽑아버리는 것들이 칠살식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식신제살 있죠. 그 식신제살은 식신격에 편관을 쓸 때 식신제살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칠살격이다, 월제 칠살이 있다 그러면은 칠살격에 이 식신을 써가지고 칠살을 제거한다 해서 칠살식재, 이런 식으로 칠살격에는 칠살식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신제살은 식신격에 살을 용신을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식신격은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여유가 있는 게 베이스인 거고, 칠살격은 이미 어려움이 먼저인 거예요. 일단 전쟁이 났어요. 사방에 범죄 도시야, 전쟁터야. 거기에서 내가 먹고 살 방편, 식신이라고 하는 적어도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식신 상관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일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그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칠살식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면으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편관 칠살하고 식신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당연히 식신이 더 강해야겠죠. 일간도 강하고 식신도 강해야 됩니다. 일간도 약하고 식신도 약하면은 칠살이 더 난동을 피울 수가 있어요. 이건 칠살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식신도 좀 강해야 된다. 그렇다고 상관을 쓰면은 좀 애매해요. 상관은 이거 칠살하고 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전하게 칠살을 제거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타협을 하는 거죠. 상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압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깡패들이 와서 막 돈을 뜯으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임시로 보내는 거예요. 누가 집에 찾아왔다가 엄마가 없다고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나중에 오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임시로 돌려보내는 거.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상관으로 칠살을 다루게 되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식신은 아예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녹다운을 시켜가지고 다시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응수를 하는 게 그게 식신으로 살을 다루는 방법이 되고, 칠살페인의 경우에는 이거는 인성으로 다 공부하는 겁니다. 칠살을 연구하는 거예요. 칠살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설기시키는 거죠, 기운을.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칠살페인은 이거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칠살 편관을 말려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려 죽인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운을 빼가지고 내가 결국에 생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교화를 시키는 거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칠살 편관을 이해해서 적응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실제로 맞짱을 까는 거는 이제 칠살 식재 편관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나서서 정면 대응을 하는 게 칠살 식재고, 칠살 페이는 일단 이 칠살이 도둑놈이다, 깡패다, 그럼 어떤 놈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나서면 안 되겠죠. 식상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일단 뭐 모르는데 몸이 먼저 나가는 게 식상이고, 인성은 상황을 지켜봐야지 된다. 뭘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 일단 남잔지 여잔지, 또는 이 사람이 몸집이 큰 사람인지 키가 작은 사람인지, 뭐 때문에 왔는지, 누구를 찾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 칠살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칠살 페인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거나 즉각적으로 칠살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식신이 아주 유력하다. 그러니까 뭐 있는 것대로 쓰시면 돼요. 이 칠살 식재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인성이 개입이 된다, 이러면 식신을 못 써요. 임극식을 당하니까 식신은 무조건 인성이 있을 때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식신을 쓰고 싶은 사주다 그러면 인성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인성이 있으면은 좀 어렵다. 극하는 게 있으면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 칠살 페인을 치려고 하는데 이 재생사를 또 하고 있다. 재성이 있으면은 제가 칠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제가 칠살도 생하고 인성을 또 극을 해요. 제극인을 칩니다. 그러면 이 칠살 페인을 할 때 재성이라고 하는 돈 관련된 문제가 끼면은 칠살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뭐 공부하고 적응하고 하는데 계속 칠살이 커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바뀌어,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암이 막 전이가 돼. 그럼 언제는 폐암이었다가 언제는 간암이고 언제는 막 위장암이고, 이러면은 암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막 재생살이 계속 쳐지니까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범위가. 그러면은 인성으로 아무리 그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내 몸을 치료하려고 해도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개입이 돼서 칠살 페인을 좀 방해한다, 그러면은 불편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편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일단은 일간이 신약한 것보다는 신강한 게 낫습니다. 신강한 게. 특히나 이 칠살 식재를 할 때는. 그런데 이 페인을 칠 때, 칠살 페인을 칠 때는 인성을 순수하게 순일하게 끌어들이려면 신약한 것도 상관없어요. 예. 뭐 신강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신약한 사람들이 더 오래 버텨요. 신강하면 무조건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 급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성을 좀 쓰려고 해요. 신강한 사람들의 기본 특성은 이 재성만 보이면 재성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강할 때 칠살 페인은 이 재가 개입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신강하는 사주가 칠살 페인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운이 재성운이 왔다, 이러면은 이 재성을 다루면서 재생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칠살 페인 쳤던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좀 보시면 되겠죠.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가 조금 보이겠죠. 그래서 익숙하게 용어 같은 것도 인식을 하시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관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차이. 그러니까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다 이거죠. 자, 편관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냐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편관이 없는 사람은
문제라는 것이 크게 자기를 자극을 하거나 압박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편관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이 원국에 있는 사람과 또는 운에서 강력하게 온 사람과 운에서도 안 오고 원국에도 편관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차이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라는 게 편관이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뭐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사람 간의 관계 어떤 뭐 의사소통이 꼬이든 뭐 대화가 안 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편관인데, 편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편관이 없는 사람은 무시를 하거나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물론 편관이 있는 사람도 그걸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겪었던 편관만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문제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착오라든지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아예 문제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편관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가 이게 문제인지 뭔지,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뭐가 고기 맛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막 약초 캐먹고 버섯 같은 거 채취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보를 모르면 독버섯을 우리가 먹는 경우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죠. 병이 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관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뭐가 위험한지를 알고, 또는 그 검증하는 과정에 의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편관이 없을 때는 그냥 해도 괜찮겠지, 뭐 안 걸리겠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잘못 저기에서 막 세금 폭탄 맞고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뭐 이러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편관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도 어찌 보면 편관과 관련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외양간이 이제 고장 났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뭐 점검 보수를 안 했으니까. 근데 편관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계속 그 위험을 느끼니까, 또는 옆집에서 소를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 집 소는 잃어버린다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집 외양간 고치겠죠. 옆집 소가 잃어버렸으면 나도 큰일 나겠다 하면서 이제 보이니까 그런 것들 보수를 한다, 이런 거죠. 예전에 저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졌던 적 있죠. 90한 4년도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다른 다리도 보수를 싹 했는데, 그 당시에 당산철경과 재건축을 하는 시점들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수대교가 안 무너졌으면은, 또는 더 버텼으면은 그 성수대교가 아니라 당산철교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편관에 대해서 한 번쯤 사고가 나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이 자극이 일단 편관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편관 7살에 대한 게 연월일시 이제 각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좀 배워야겠지만, 일단 편관 7살이 뭔지, 어떤 차이가 정관하고 있는지, 또 편관을 극복하는 방법, 7살 식재하고 7살 폐인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편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런 걸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다음에 배울 연월일시 금명화실 관련해서 편관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깨어나 깜빡임, 작은 불빛 하나 눈 스치면 세상이 흔들려 저 멀리 빛에 닿네. 길게 드리운 그림자 저 위로 은은한 빛 하나 손끝을 스쳐 작은 마음 떨며 다가가 숨겨진 찾아 헤매네. 돌고 도는 시간 속에 나 두려움에 떨지만 호기심 날 부르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나는 꿈을 놓지 않아. 빛을 향해 조금씩 밝아져 심장 두근두근 작은 폭풍 같아.
수 있을까 손 내밀어 세상 끝까지 달려가 날아올라 실살의 심장 끝없는 긴장 고통의 순간 성장의 시작 두려움 사라지고 호기심만 남네 구름 위로 날아올라 저 빛 속으로 그림자 길어도 멈추지 않아 속삭이는 길 따라 저 먼 빛을 찾아 내 작은 심장 점점 커져만 가 세상을 밝혀 빛을 향해 달려 어둠 속 숨겨진 길 위에 손 뻗으면 별빛이 내려 두려움 뒤로 하고 이제 말해 용기내 이제 뛰어봐 어둠 속 반짝임 내 마음 흔들어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는 저 빛 속으로 심장이 말해 끝까지 달려가 작은 용기 거대한 세계로 실살의 심장 끝없는 긴장 고통의 순간 성장의 시작 두려움 사라지고 호기심만 남네 구름 위로 날아올라 저 빛 속으로 띵띵 빛이 스며든 밤 작은 심장 자유롭게 뛰어 영원히 7살 순수한 마음 세상 속에 남아 희망으로 빛나 실살의 심장 끝없는 긴장 고통의 순간 성장의 시작 두려움 사라지고 호기심만 남네 구름 위로 날아올라 저 빛 속으로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이제 7살의 심장 7살 평관하고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린 시절 7살 때 느낌이 좀 떠오르죠. 아무래도 이제 위치별로 연지 평관 0세에서 15세가는 어린 시절 평관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저번에 설명했던 식신하고 뭐 장생지 비슷하죠?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연지 평관은 발육 상태, 형체가 자라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절에 이제 평관을 만난다. 그러면 요 문제 해결 능력이 요때부터 이제 나한테 대두가 되는 거죠. 평관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압박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막내로 태어난다거나 막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장남이나 뭐 장녀 이렇게 태어나도 좀 집안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받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라고 압박받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차별받는 것도 되죠.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들만 예뻐해 이런 것도 평관될 수 있고 부모님은 정상적인데 돈을 못 벌고 되게 뭐 가난해요. 뭐 그런 것도 평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프죠.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맨날 병원을 다닌다거나 그 부모님 중에 뭐 한 분이 돌아가시든 아니면 뭐 이혼을 하든 뭐 부부싸움을 하든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로 인한 어려움이 펼쳐진다.
다 편관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부잣집에서는 편관이 없냐? 당연히 부잣집이든 정치인 집안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안에서도 편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살거나 권위가 있고 가진 게 많을수록 편관을 겪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러겠어요? 잃을 게 많으니까. 갑자기 우리 집이 재산이 한 200억이었는데 갑자기 쫄딱 망했다. 그 편관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사업체 경영을 아버지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뭐 넘어갔다, 뭐 세무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동생한테 갔다, 아니면 뭐 형제 누구한테 갔다. 뭐 대한항공 그 상속 관련해가지고 좀 뭐 문제 있었죠. 이제 그런 거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다 그러면은 이제 편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년지에 해당하는 이 0세에서 15세 이 편관, 이런 것을 가장 그럴듯하게 일반적으로 겪을 만한 부분, 당연히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또는 남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힘든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성장이 좀 덜 되는 거 있죠. 뭐 키가 작다든지 시력이 안 좋다든지, 남들은 달리기가 적어도 뭐 100m 달리기가 한 10몇 초는 되는데 나는 뭐 20초 이상 때라든지, 그런 운동신경에 대한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뭐 어렸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뭐 흉터가 있다든지, 뭐 장애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다 됩니다. 그런 편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이걸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지, 뭐 꼭 극복이 아니어도 적응을 해 나가면서 뭐 살 수도 있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 때는 대체로 이제 교육을 받는 시기잖아요. 형체가 자라고 뭐 교육을 받고 눈에 보이는 영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고수죠. 이 사고수가 이제 몸을 다치는 일이라든지 좀 위험에 노출되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여름 시기 같은데 뭐 물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다든지, 뭐 어디 농촌에서 자라는 경우에 농기구들 있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위험 요소에 뭐 노출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가족 관련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문제들, 그러니까 포지션에 대한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리가 있기는 있는 건데 이 포지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마지로 태어났는데 동생들 막 줄줄이 막 한 5명, 6명 막 5남매, 6남매 막 이런다고 하면 그 동생들을 다 걷어먹이느라 내가 할 일을 못한다. 이런 것도 편관의 어떤 압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생이 없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내가 동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의 뭐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동생들이 귀엽고 뭐 안쓰럽기도 하지만 내 할 일을 못하니까 그런 걸로 피해를 입거나 속상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다니면서 일어나는 학창 시절에 대한 뭐 아픔이라든지 뭐 어떤 다양한 안 좋은 기억들, 뭐 추억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제가 하기도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다양한 신선한 경험, 자극, 충격, 재미, 뭐 이런 걸로도 올 수 있습니다. 편관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 나쁜 부분에 대한 영향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재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편재, 편관 다 재미에 대한 영역입니다. 편재는 내가 다루기 때문에 그 재미의 영역을 더 크게 얘기하는 거고, 편관도 자극을 내가 받는 입장에서 재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력하게 어떠한 통제나 소속감, 그런 거를 겪어가면서 학창시절 생활을 하는 거죠. 그 편관들이 제일 통제받는 게 그거잖아요. 복장을 통일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유니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언제요? 교복을 입는 때죠. 대체로 교복을 입는 때, 교복을 입으면서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그 상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편관을 담당하고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한계치라든지 심리적 압박이든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해당하는 월지 시점을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사주 월지의 격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월지에 있는 것을 이제 격으로 본다. 그래서 이 청년기에 해당하는 15에서 30세 가는 이 월지에 있는 편관으로 되면은 일간한테 어떤 캐릭터가 부여가 돼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당신은 편관격이요 하는 이 캐릭터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 캐릭터가 편관으로 부여가 되는 거죠. 편관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내가 진로 선택을 어떤 편한 환경에서 마음대로 그냥 뭐 수월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가세가 기운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생겨가지고 뭐 운동선수로 가려고 했다가 만약에 다리가 다쳐가지고 뭐 다른 진로를 튼다든지 원래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뭐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뭐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학을 못 가게 돼서 뭐 다른 진로로 틀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다가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들이 좀 생길 소지가 좀 높습니다. 또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자리라든지 좀 부담되는 자리에 올라가서 괜히 좀 눈치 보면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일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누구는 다 가고 싶은 자리인데 나는 오히려 그 자리를 그냥 한번 돼볼까 싶어가지고 원서를 넣었는데 면접에 뭐 덜컥 붙고 가니까 이제 막 그런 어려운 사람들하고 막 지내면서 나도 거기에 막 따라가게 되는 뭐 이런 것도 다 편관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에서 30세는 이 사회적 캐릭터가 부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주특기가 딱 편관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편관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이 되게 많이 따라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내 주변 환경 또는 내 출신,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 또 내가 어느 학교에서 예술을 뭐 전공했다, 뭐 운동을 했다, 뭐 그림을 그렸다, 뭐 악기 뭐 전공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주특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해 나가는 단계.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되어지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관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보다도 선택이 되어지는 쪽에 가깝다. 외부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사정도 되게 크겠죠. 경제적 사정.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그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가장 그게 유력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진로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지를 격으로 잡고 그 격에 해당하는 뭐 직업도 잡고 기신, 용신 이런 걸 잡잖아요. 그래서 요 15에서 30세 요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 거죠. 진로도 잡고 캐릭터 부여가 확실하게 형성이 돼서 요때 쌓은 15년간의 시간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이때 결혼하는 사람도 좀 있겠죠. 30 이전까지. 뭐 결혼할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 거 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편관으로 뭐 남녀 공히 꼭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연애를 했다. 그러면 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배우자감, 해당 이성이겠죠. 그런 사람과의 어떤 뭐 상처, 아픔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지 편관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되는 거 있죠. 뭐 군대에 가면서 뭐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원치 않는 다양한 그런 이별 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편관을 맞이했을 때 그런 내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안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좀 한이 맺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 주특기에 대한 것들 또는 진로에 대한 것들 이거 반복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고 주어지는 때인데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편관을 맞이했으니 그 편관으로 인해서 내가 딱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월지 시점까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로 좀 본다. 격으로 대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부모 궁에 편관이 있는 거잖아요. 여는 이제 조부모 궁이고 월은 이제 부모 궁에 편관이 있으니까 또 이제 윗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관리 감독을 받았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부재라든지 알맞은 뭐 교육 상태 이런 게 되지 않았을 때 좀 방황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세 번째 이제 장년기, 여기가 이제 배우자 궁이 되죠. 일지 편관에 해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 8개 정도 일주가 있죠. 일주로 놓고 보면은 금목일주들, 뭐 갑신연료부터 경인, 신묘, 그리고 수일주 4개가 있죠. 임진, 임술, 기축개미, 이렇게 수일주 4개, 금목일주 4개 하면 8개의 편관일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편관일주들, 일지 편관이 있으니까 장년기에 해당하는 부분, 부모 관련 이슈가 되는 거죠. 부모 관련 이슈. 왜 부모 관련이냐?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가 결정하는 지분이 매우 크다. 제가 식신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장생지 설명할 때도 그렇고, 월지는 부모 궁이지만 조부모와 관련된 영향이 매우 미친다. 그래서 부모가 온전하게 나한테 뭐 물려줄 재산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 했을 때 조부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일지에 해당하는 내 배우자 또는 개인적인 취향, 이렇게 얘기하죠. 일지를 배우자 또는 개인적 취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또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허락받으러 찾아갔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 못한다. 너네 절대 반대다. 빨리 헤어져라. 뭐 이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라고 하는 배우자 궁은 부모를 무시하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부모 관련된 이슈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지에 편관을 놓은 그 일간들 있죠. 대체로 좀 집안의 그런 책임적 요소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서 반드시 책임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자의 경우에 뭐 친정 부모가 될 수 있겠고, 남자의 경우에도 내가 차남이든 삼남이든 상관없이 장남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총대 매는 경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모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 자식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러 있더라.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자식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일지에 해당해 30에서 45세 때가.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편관을 놓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게 나를 좀 압박을 주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회가 아니어도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부담을 좀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좀 짊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 이후부터,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 나이대는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 나이도 없어진 지 오래됐죠. 다 만 나이 쓰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출산을 한 탯줄을 딱 자르는 그 시점부터가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아야 한 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전에 한국 나이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매겨버리니까 그 나이가 이상하게 꼬여버리죠. 또 특히나 1월 1일 되면은 한 살을 또 먹고 하는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고 하루 지났는데 1월 1일 되고, 그러면 이제 태어나자마자 2살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하루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사주의 나이는 정확하게 살았던 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 연도수 여러분 태어난 연도랑 지금 현재 연도 빼면 됩니다. 생일 지났으면은 딱 그 나이 먹는 거고, 생일 전이면은 뭐 한 달 빼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일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점들이 좀 되게 막중하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시절,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 월지에서 정한 직업, 이 부분을 유지해 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유지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일이거나 아니면은 누가 나를 챙겨주면서 그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유지가 되는 거면 괜찮겠지만, 내가 선택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떠한 시대적인 환경 있죠. 뭐 우리가 예전에 IMF 겪은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적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시대적으로 큰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은 그럴 때 직업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좀 굉장히 큽니다. 이 시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뭐 나라의 경제가 좀 어렵다든지 뭐 어디 이제 뭐 무역회사를 뭐 하는데 어디가 전쟁이 나가지고 무역 루트가 바뀌었다. 아예 뭐 수출이 이제 어려워졌다.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업적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장년기에 해당하는 일제 시점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나 혼자만 볼 게 아니라 배우자, 뭐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배우자 관련된 부분, 이건 뭐냐면 결혼을 안 해도 그 배우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내 개인적 취향을 이제 보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겉으로는 뭐 포기했다 그냥 뭐 솔로로 살 거다 뭐 해도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솔로로 살 작정을 했는데 또 정말 생뚱맞게 누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딱 결정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편관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스펙타클한 거죠. 롤러코스터다. 그야말로 편관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년기 45세부터 이제 노년이라고 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막바지에 해당하는 이 시주의 시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좀 노년기라고 제가 좀 칭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가 나이가 이제 뭐 6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됐는데 뭐 노년기냐 뭐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노년기라고 이제 칭을 해서 시주에 있는 시점 요 편관 당연히 배우자 관련된 이슈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식궁이긴 하나 이 자식궁 안에서 배우자가 먼저 결정이 된다 이거죠. 일지에서 넘어온 흐름도 잘 보셔야 되겠고 뭐 일지에 다른 게 뭐 있더라도 일단 시주로 넘어오면서 편관이 딱 배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편관으로부터 좀 어려움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자식과의 관계, 뭐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노후에 대한 대책, 뭐 마련 그런 것들, 돈 관련된 문제, 여기 또 건강도 되겠죠. 건강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관은 무조건 자식 문제만 생기지 않아요. 배우자 문제도 당연히 생깁니다. 배우자가 뭐 돈을 갖고 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아프다든지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또 부모를 모시는 문제도 당연히 되겠죠. 이 편관이라는 게. 그 식신을 제가 설명할 때 부모를 모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식신은 이제 내가 자식 노릇을 하는 거고 편관은 내가 아니면 부모를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매에 걸렸어. 근데 나도 암이야. 근데 암인데 뭐 초기 암이야. 그런데 부모를 모셔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부모를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형제들 다 외국 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멀리 살고 나는 부모랑 가까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를 모셔도 식신도 모시고 편관도 모시고 재성도 모시고 다 비겁도 모시고 하는데 그 양상이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도 부모를 안 모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배우자 관련 이슈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데 요 시기에 부모와 관련된 부분도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자식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자식이 실제 내가 낳은 자식이 뭐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엄격하게 나를 훈육하고 뭐 잘해주지도 않고 막 그랬던 부모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지고 늙어가지고 병들고 이제 그럴 때 나한테 의지하고 어렸을 때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이제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 편관은 무조건 자식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부모랑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병원비가 부족하다 뭐 내줄 사람이 없다 뭐 내 돈 내야죠. 내가 돈 있으면은 이런 부분으로다가 아 원래는 그거 가지고 어디 뭐 여행 가려고 했는데 어떤 물건 사려고 했는데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뭐 돈을 좀 내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죠. 뭐 부부 관계에서도 공동 자금을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뭐 이 부모는 꼭 친정 부모가 아니라 뭐 시부모도 될 수 있고 뭐 장인 장모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이제 이 어른 부분에 대해서 자식 노릇을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식 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도 되지만 내가 자식된 도리를 이 시주의 시점에 한다,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편관을 이렇게 시에 놓고 있으면은 자식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관스러운 스토리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 시기가 딱 됐을 때 이 자식된 도리를 하는 그 편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월일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1시간 넘게 설명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시면 됩니다.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 편관이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뭐 편제, 정제, 뭐 상관, 비경, 겁제 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나이대, 지금 현재 몇 살이고 어떤 시절을 겪어왔고, 뭐 지금 현재 대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금묘화질 안에 나이가 이미 다 나옵니다. 제가 대운을 뭐 안 보는 건 아닌데, 대운을 보기 이전에 사주 원국의 나이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사주 궁에 대한 거, 원국에 있는 궁을 먼저 읽으시고, 내가 현재 연에 대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뭐 월지에 해당하는 32전에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지금 현재 나이대에 해당이 되는 십성들을 좀 읽으시다 보면, 굳이 대운을 다 지금 뜯어보지 않아도 뭐 인대운이다, 뭐 사대운이다, 경자대운이다 이렇게 안 해도 그 사주 원국 안에서 내 어린 시절들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위치별 시리즈로 해서 두 번째 시간 십성 편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를 알았어, 내 운명을 보았어. 힘들었던 거 왜 그런지 알았어. 그랬던 마음 이젠 위로가 되네. 반복됐던 내 삶 인연법으로 개운하리. 육십각자로 펼쳐지는 오행, 남들과는 다른 인생 속의 고행. 멈춰있던 내 삶 못 기다려고 해. 그렇다고 한 발에 쓸데없는 여행. 넌 내 맘 몰랐어. 왜 날 궁합보게 해.